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미칠 영향,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형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름이 자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자연일까요? 저희가 그 녹색범센터에서 환경 소송과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름을 자연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소송을 또 맡게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관한 소송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로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후보지가 적합한지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기본 계획을 고시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잘못됐기에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럼 원고 측은 어떻게 좀 구성돼 있을까요? 원고는 전 국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었고요. 한 1,300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군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한 100여 명 되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군산 외 지역에서 새만금을 사랑하고 새만금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누구죠?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전북도는 아니고 국토교통부만 피고인 건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이 사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 하에서 공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도 그렇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익이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해당 공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결과 0.479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해당 사업 지역은 새만금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갯벌인 수라갯벌을 이제 훼손할 수밖에 없고 수라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천갯벌의 세계 자연유산에 보편적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정이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무안국제공항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놀라셨던 그 대형 항공기 참사 부분에 원인이 된 조류 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좀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공 안전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한 심각한 훼손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꼭 이 공항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공익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평가 자체도 왜곡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너무 낮고 조류 충돌 위험성은 높고 자연유산인 갯벌 훼손할 가능성도 너무 높다. 이런 판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환경단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조류를 그 이동장애물로 새롭게 제기했다고 그때 인터뷰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네, 그 이동장애물 부분은 제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상에 좀 이동장애물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변론 제기를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조류 충돌 문제를 공항 설립 당시에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후보지를 선정을 할 때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걸 거치는데요. 새만금도 13개의 후보지를 선정을 했지만 그중에 현재 공항 부지가 되어 있는 이곳 자체를 결정을 할 때 조류 충돌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이동장애물로서의 사전 타당성 검토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저희가 했었고 그 부분을 재판부도 받아들이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후속 절차인 전략 영향 평가에서도 조류 충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부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것인데 실제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여기는 조류 충돌 위험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평가 모델을 임의로 선택을 하고 예. 실제 위험성이 큰 지역이 1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세계 공항의 조류 충돌 사건의 78%가 2,000피트 이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2,000피트. 예, 항공 이착륙 높이입니다. 근데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2,000피트가 약 13km까지 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버리고 공항 주변 5km 내의 위험성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5km라고 해버리면 새만금호 내부만이 되고요. 서천갯벌이나 특히 남쪽으로는 이번 무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을 야기했던 가창 오리떼의 집단 서식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한 10만 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왜곡하고 면적을 축소하고 평가 모델을 줄임으로써 위험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는 것도 재판부가 이 사건을 취소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국토부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 예. 원고 측이 이렇게 조류를 이동장애물로 봐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예. 법원에서 당연히 피고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3km라는 주장을 원고 측이 했으면 국토부가 5km로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국토부가 질 것 같은데 이 방안을 국토부가 포함을 안 했나요? 국토부도 지금 13km에 대한 신규 공항 모델을 평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인 5km의 평가도 병행을 했습니다. 병행은 하긴 했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신규 공항 모델 자체가 너무 위험성이 높게 나와버린 거죠. 신규 공항 모델로 했더니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모델로 위험한 지역으로 등장이 된 거고요. 네. 실제 이제 국토부 스스로도 해당 입지가 무안공항과 똑같다고 했는데, 예. 무안공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 새만금공항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버렸습니다. 어제 600배라고 판결문에서 예, 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드리면 연간 조류 충돌 횟수 같은 경우가 군산은 0.048 정도에 불과한데요. 예. 이 13km로 했을 때는 최대 45회까지 나와버립니다. 네. 그리고 치명적인 사고 발생 건수도 군산 같은 경우가 18,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요. 네.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13km로 했을 때 최대로 하면 19년에 1회 정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신규 공항 모델을 배척을 해야 되다 보니 또 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서천갯벌이나 이런 지역을 다 배제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 중인 공항 모델로 5km만을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재판부도 저희 측 주장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국토부의 그런 자의적인 운영 모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 위험성을 과다하게 축소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단정할 수 없지만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례가 이번 판결에 좀 참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여를 한 부분이고요. 예. 정말 저희가 무안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슬퍼하고, 근데 오히려 그러한 슬퍼함 자체가 정말 새만금공항은 길핍고 막아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했던 거고, 예. 어제 선고할 때도 무안 참사의 유가족분들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조류와 생태계도 그렇지만 귀중한 인명에 대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공항은 반드시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공항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항에 들어서 수라갯벌은 물론이고 서천갯벌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쓸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천갯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예. 실제 그 동아시아 대양주 전 지구적으로 철새들이 이동하는 주요 기착지가 바로 서천갯벌입니다. 예. 그 서천갯벌의 조류들의 생태계 우수성 때문에 결국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까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수라갯벌은 명목상으로는 세계 자연유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리가 8km 정도뿐이 인정 안 되어 있고, 실제 서천갯벌로 오는 철새들이 수라갯벌로도 와서 쉬어가고 섭식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수라갯벌이 훼손돼 버리면
결국 그 수락갯벌을 이용하는 철새들까지 서천갯벌 지역으로 밀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조류들의 특성상 밀집된 지역에서의 경쟁 관계 때문에 그 조류들의 어떤 영양적인 결핍 또는 충분한 식을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도요새나 이런 부분들이 더 멸종의 위기에 닥칠 것이라는 주장을 재판부도 받아들여졌고요. 서울대 김종성 교수님과 다이모스 박사님도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더 깊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판결 보고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인데 예. 재판부가 경제성을 따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행정이 면제한 걸 사법부에서 경제성을 다시 따진다? 이해가 잘 안 그 가더라고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이 국토균형발전입니다. 예. 정말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예비 타당성이 일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이행을 하더라도 예.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훼손될 공익보다 훨씬 더 우월해야 될 텐데요. 예. 실제 이 사업은 장밋빛 전망을 국토부가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경제성 판단 결과 0.479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성이 떨어진 걸로 나왔고요. 실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화물운송은 선박을 통한 운송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항공운송은 수요도 낮기 때문에 실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록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의 국내 공항들이 가지고 있는 적장 운영에 따른 지역 예산의 오히려 그 남용이라든지 지역 예산이 공항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어떤 계륵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판결을 사실은 다들 기각으로 예상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가 환경단체에 손을 들어준 사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굉장히 환경적 가치에 또는 안전이라는 것에 무게를 많이 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 기존에서는 전부 다 환경영향 평가에서 정부의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평가가 네. 좀 부실했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한 측면을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 평가로 넘겨버리고 예. 사업을 허가할 때는 부대 조건으로 대체 서식지나 이런 걸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개발 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재판은 그러한 후속 절차로 사업에 대한 악영향 조건의 검토를 넘겨버리는 것은 애초에 갖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 부분을 몰각시킨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거고요. 예. 지금 국토부도 대체 서식지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한다면 철새들에 대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국토부의 주장은 새만금 방조제 사건에서 똑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 당시 새만금 방조제 사건 관련돼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당시 이제 국토부도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될 경우 철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새들의 대체 서식지를 마련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대체 서식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었고 도요새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70% 이상이 멸종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수락갯벌에 있는 철새들을 포획해서 대체 서식지로 이전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 서식지를 통한 영향 저감이라고 하는 국토부의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까지 나아간 첫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어질 공항 사건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 사건에서도 생태계에 대한 영향 저감에 대한 실효적인 판단들을 행정 영역에서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1심 판결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에서도 1, 2심을 존중하게 되면 예.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오늘 저희가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기본 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청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부가 또 판단하시게 될 거고요. 예. 재판부께서는 인용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국토부가 항고를 진행하게 될 거라서 네. 지금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심보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국토부의 항고에 따른 항고심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처분에 대한 항고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2심까지 가고 항소심에서도 이 기본 계획이 취소가 되면은 새만금 국제공항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인터뷰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용 변호사였습니다.